안녕하세요, 존생입니다. 일본은 동네마다 축제가 활발하잖아요. 일명 맛들이요. 근데 일본의 축제에는 브라질 삼바 춤을 추는 축제가 많아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고베에 가면 고베 맛들이라고 해서 그 안에 삼바 카니발이 있고요. 도쿄의 아사쿠사에도 있어요. 그리고 오키나와에도 있고요. 그 외 지역에서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한 이번 주제는 왜 일본에 삼바가 많은가입니다. 이번 내용은 제가 쓴 책에서도 언급된 부분이니까 책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왜 삼바가 많은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일본과 브라질이 매우 가깝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는 그럴 리 없잖아요. 하지만 인적 왕래가 매우 많았죠. 일본에는 일본계 브라질인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지금은 일본으로 귀화했지만 다나카 마르크스 툴리오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일본 국가대표까지 했었던 선수죠. 지금은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인적 왕래의 시작은 20세기 초로 갑니다. 1908년 고베항에서 카사토 마루라고 하는 배가 출항했어요. 그 배에는 781명의 일본인이 타고 있었죠. 목적지는 브라질 산토상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브라질로 이민 간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는 계약 이민이었어요. 완전히 브라질로 가서 사는 건 아니었고요.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갔었던 거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 브라질에 간다? 지금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1908년이라고 하면 일본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나? 1904년에서 1905년도에 일본은 러시아랑 먼 곳에서 전쟁을 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러일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일본은 단기간에 돈을 끌어모아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한 푼의 배상금도 받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은 심각한 불황에 빠지게 되죠. 당시에 배상금을 받지 못한 것은 중재를 했었던 미국 탓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겼고 폭동에 의해 미국 대사관과 교회 등이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였어요. 미국에서 반일 감정이 싹트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은 2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됩니다. 어쨌든 농촌의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먹고 살기도 어려워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위해 또는 돈을 벌기 위해 해외 이주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곳이 브라질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브라질 말고 하와이나 미국 서부 지역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미국에서도 반일 감정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규제도 생기면서 자연스레 브라질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브라질이 적극적으로 받은 것도 있어요. 브라질은 사탕수수 생산을 포함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노예제도가 사라지면서 일손이 부족했던 것이죠. 일자리의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갈 때는 이제 막 가면 거기 좋다, 거기 일자리도 많다, 돈도 많이 준다 이렇게 듣고 갔는데 현실은 상당히 안 좋았어요. 대우도 안 좋았고 일의 강도도 상상 이상이었죠.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는 나름 돈을 모아서 농지를 개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하고 돈을 모아서 농업협동조합을 만들거나 해서 브라질 사회에 정착한 사람들도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100여 년 정도 동안 13만 명 정도가 브라질로 이주를 했어요. 그럼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브라질인들이 일본으로 넘어온 이야기요. 먼저 지금 브라질인이 일본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요. 당연히 일본 내의 외국인으로는 중국인, 한국인, 베트남, 필리핀인들이 많은데요. 5번째로 일본에서 많은 외국인이 브라질인입니다. 지리상으로 보면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정도면 정말 많은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는 일본에 살면서 브라질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네이마르 같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고요. 브라질 사람들의 생김새는 백인이 많기도 하지만 어떤 공통적인 이미지가 없고 다양하잖아요. 보고도 몰랐을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일본에 있는 많은 브라질인들은 일본인과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브라질인이 일본인과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다뇨? 일본으로 들어오는 브라질인들 대부분이 일을 위해 옛날에 브라질로 넘어갔던 이민자들의 2세, 3세예요. 2세, 3세는 브라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브라질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혈통주의라고 해서 부모가 일본인이면 자식도 일본인이고 부모가 한국인이면 자식도 한국인이 되는데요.
아메리카 대륙의 많은 나라들은 출생지주의라고 해서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거기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 국적을 가지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브라질로 넘어간 사람들이 브라질에서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들은 브라질 국적이 되는 겁니다. 또는 이중 국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다시 일본으로 넘어온 거죠. 무슨 말이냐면 1980년대의 경제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요. 그 시대는 이미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이 일어났고 버블 경기라고 하는 흔히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일자리도 많고 일손이 부족한 상태였었죠. 거기에다 임금도 높았습니다. 게다가 엔화의 환율도 높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매력적인 곳인 거예요. 일본에 가면 돈도 많이 주고 거기에다 엔화까지 높아 거기에다 일자리도 많아. 이건 재팬 드림인 거죠. 그리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외국인을 더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거고요. 한편으로 브라질에서는요, 누적 채무 문제가 일어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일본으로 돈 벌려고 가는 사람들이 늘었겠죠? 게다가 2세, 3세들은 정서적으로 일본과 가까웠을 테고요. 이걸 데카세기라고 합니다. 카세구는 돈을 벌다라는 뜻이고 대루는 나가다라는 뜻이니까 데카세기는 나가서 벌다 이런 뜻인 거죠. 돈 벌러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한 곳은 일본의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제조업 현장 그리고 공장 등이었죠.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2000년대 중반까지는 브라질인들의 숫자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정확히는 다수가 일본계 브라질인이죠.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일손이 부족하니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일본이란 나라는 외국에 대해서 대단히 개방적이거나 오픈마인드는 아니거든요. 결국 아무나 받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일본인이거나 할아버지가 일본인이라 일본 문화나 이런 것들이 나름 익숙해져 있는 일본계 브라질인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했던 거죠. 근데도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일본 내에서요. 대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컬처 쇼크 같은 것들요. 일본계 브라질인이라고 하지만 브라질과 일본은 상당히 문화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잖아요. 일본은 좀 조용하고 민폐 끼치지 않는 그런 문화인데 브라질은 삼바잖아요. 그리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건 경제난이었어요. 일본계 브라질인들이 경제난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90년대 초반까지는 버블기였고 경제도 좋았기 때문에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91년에 버블이 붕괴되고 우리가 흔히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돈 벌려고 일본에 왔는데 일본에서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재팬드림도 같이 무너지는 거죠. 2000년대 중반부터는 반대로 브라질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받았던 일본 정부도 정책을 틀어서 오히려 지원금을 주면서 돌려보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일본 내 브라질인들이 줄게 되죠. 2007년도에 31만 명에 달했던 일본의 거주 브라질인은 2009년도 말에 26만 명까지 빠른 속도로 감소하게 된 거예요. 일본에 브라질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은 군마현 오이즈미초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바루라든지 파나소닉, 부품 기업들이 있어서 공업이 번성한 곳인데 브라질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어요. 이 동네 전체 인구가 42,000명인데 그 중에 브라질인들이 4,6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1명이 브라질인이죠. 가면 브라질 타운도 있고요. 상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안 하고 있지만 브라질 삼바 축제 같은 것들도 했었어요. 하지만 사실 그 동네도 지금 고민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공생이잖아요. 다른 문화의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겠죠? 공생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제 노동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외국인들을 더 많이 고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외국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도 포용력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품고 같이 가야 하는가에 대해 머지않아 우리 사회에서도 큰 고민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쯤 되면 삼바가 왜 일본에 많은지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하겠죠? 저는 조 선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